자,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렸던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.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. 당시 김서구 법무차관이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앞서 범죄 수익 부당 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건 공권력이 동원돼 이제 형평성에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.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.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.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 보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또 이걸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뭐 그 김만배 손학님 인터뷰 거론하면서 윤석열 커피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그 가짜뉴스는 대한민국 존립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마 방통위원장 그 지명되고 나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담동 술자리 뭐 이런 그 발언 관련 그 즈음에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 뭐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사실 정권을 떠나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발언을 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아니 뭐 있는 문제죠. 예.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. 다만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규제하는 그러니까 뭐 처벌을 형사 처벌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범죄 수익에 대한 국고환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이제 과잉 입법 논란을 좀 부를 수가 있어서 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그 시장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제도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.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입이 안 돼 있지만 개별 법률에 3배 배상 제도, 5배 배상 제도로 요즘 계속 확대되는 추세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신용 정보를 잘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도급 관계에서 갑질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3배 배상, 5배 배상 제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다만 이걸 어느 법에 포함할 거냐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법무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될 텐데 이걸 너무 이제 강하게 규제하면 또 이게 논란이 생길 거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에는 이게 미치는 폐해도 적지 않거든요.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가짜뉴스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논란이 됐던 게 선관위 그 중국인 체포, 그것도 크게 논란인데 가짜뉴스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제 피습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도 이제 나무젓가락, 뭐 종이칼, 그래서 뭐 자작극 논란도 있었어요.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그 꽤나 유명한 진보 신문인데 윤석열 캣타워 500만 원 보도를 했는데 실제는 실구매가는 11만 원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때 이 발언을 할 때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하셨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.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.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?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. 김씨 아닙니까? 누구예요? 김어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. 김오준 씨요? 김어준이라고요. 가짜 뉴스의 그 산실이죠, 산실. 한동훈 암살조 최근에는 비상계엄 때, 뭐 그 전에는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일본 자위대가 지휘한다,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. 또 어느 교사 사망 사건 때 여당 삼선 의원이 관여돼 있다. 뭐랬다가 사과도 안 해요. 그냥 뭐 완벽하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정정하는 이런 정도입니다.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습니까? 김어준 씨. 자, 그런데 이 대통령이 또 이러죠. 형사처벌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다.
이것도 김어준 씨를 떠올리고 한 말이라면 악유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. 김어준 이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는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오늘 벌써 그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. 당대표 선거도 좌우한 김어준 파워 이런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대통령이 김어준 씨를 생각하고서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 첼리스트 술자리 이후 그거 육보시켰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사람부터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빨리 추진해가지고 예. 김어준 씨 같은 이런 가짜 뉴스 우리 사회에서 퍼뜨린 이런 사람들 좀 이 제도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진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그 말씀에 네. 적극 지금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요, 이게 뭐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, 이게 이 가짜 뉴스의 피해 대상자를 꼭 정치인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, 일반 국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. 지금 유튜브라는 그 세상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들 사망설 이런 거 유튜브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지금 누구누구가 사망했대더라 라는 걸로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진짜 수두룩 빽빽이 나오거든요.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잘 살아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사망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. 사실 그게 그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큰 고통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그 영상을 올려서 썸네일이 올라오면 조회수가 상승해서 사실상 굉장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, 이런 구조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위협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소수의 정치인들, 뭐 힘센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정치하는데 가짜 뉴스가 있으니까 걸림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좀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를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, 이제는 이거는 온 국민 모두가 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AI 기술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누구나 평범한 시민들도 언제든지 딥페이크나 AI나 이런 유튜브의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정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의 매체에 맞는 성격에서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하는 거 과잉입법 논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가짜뉴스를 올리는 기전에는 수익구조 때문인 게 제일 크잖아요. 당장 돈이 되니까. 그렇다면 그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거로 수익을 차단시켜버리면 애초에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 유인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 접근했다 생각하고, 이제부터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잘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극적인 뉴스 책임 안 지는 뉴스로 수억대 챙기는 유튜버 이참에 뿌리 뽑자 이런 의견 주셨어요. 소년범 주장한 모스탄과 스카이데일리가 그 대상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. 그 당시 모스탄 한국 와서 마구 발사할 때 아닌가 물음표를 주셨어요. 음모의 대마왕은 김털보 가짜뉴스 최고봉 아닙니까? 실명은 안 써주셨네요.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 이런 의견. 멀쩡한 연예인이 죽었다고 조회수 올리는 놈들 좀 때려잡아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, 그저 웃죠. 가짜 뉴스는 여야 똑같다고 봅니다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언론의 자유, 표현의 자유는 가짜 뉴스도 보장하는 거다.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다.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그렇지만 저 정파적인 입장에서 떠나서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할 대책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? 필요하죠. 네. 그리고 네.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긴급 조치거든요. 근데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이제 경제 논리로 풀자,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논리를 풀자고 하는 것인데, 실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즉각 개입이 맞거든요. 바로 유통을 금지시키고 바로 폐쇄 조치할 수 있는.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이미 다 퍼져버린 상황에서 돈으로 이것을 보전받는다 한들 과연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사실 현실적인 접근의 문제가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가짜 뉴스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도 없다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, 이거는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계속 풀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는 문제고, 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 플랫폼사의 자체적인 조치예요. 저는 그래서 개별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, 특히 대형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강해야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. 결국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대형 플랫폼사, 포털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이거를 우리는 몰랐다. 우리는 그냥 장소와 공간만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내는데,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이 상당히 커요.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단 그 유튜브를 제작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포함하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음란물 유포 같은 거는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거든요. 이제 그런 것처럼
플랫폼까지를 포함해서 규제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일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전보적 성격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돼요. 네.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걸 이제 어느 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건 좀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죠. 그런데 고 대표님 왜 그 대중들은 가짜 뉴스를 좋아할까요? 아니, 자극적이잖아요. 근데 일단 클릭해 보게 되거든요. 일단 그 예. 썸네일만 보면 클릭해 보게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참 이게 가짜 뉴스 그런 그 명백한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되겠지만 여야가 서로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가짜 뉴스라고 그냥 낙에 그렇죠. 찍어버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문제를 과연 이런 그 제도로 풀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 음. 참 고민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.